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을 또 강타했지요. 지난 정청래 최고의 국회 연설 이후 또 한 번 깐죽이라는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강욱 의원 발언 중 깐죽에 가려진 또 하나의 빵 터진 발언이 있었지요.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추진비 아니, 얘기가 얘기하니까 제가 모아져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지적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봅시다. 없습니다. 예, 해당 음식점을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음식점에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자, 그러니까 지난 편의점에 간 한동훈은 한동훈의 국회에서의 행태를 가장 정확하게 패러디했으니 유명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어 법사위와 국방위 두 곳에서 고 최수근 사망사건 수사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요. 결국 국방부는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지요.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이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무관리관님, 네. 방금 전에 국방부 조사본부 검토 결과 말씀 주셨죠. 그럼 이게 최종입니까? 네, 최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 이첩하는 거예요? 인지통보서 작성해서 경찰 이첩. 네, 2명 합니다. 이 2명이 대대장 2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은 빠집니까? 네, 빠졌습니다. 사단장은 왜 빼줍니까? 사단장은 관계자 4명에 포함돼서 그 원본 조사 기록에 있는 과실들은 정리돼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첩에서 왜 빼줘요? 인지된 상태에서 뺀 거지 이첩의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이첩하면은 우리 규정 훈령 7조에서 인지통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지금 네. 인지통보서 작성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빼주냐고요? 그것은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네. 사단장 왜 빼줍니까? 누굴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빼줬죠? 지금 조사본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조사본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로서는 차관님 지휘 대상 아닙니까? 아니고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이첩하고 하는 일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해병대 수사단의 것은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사단장 지금 빠졌어요.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월 18일날 지금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우리 최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하는 1919 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린팅,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첩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일단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그 단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첩해 왔고요.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부 장관이 여기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이미 수사 기록, 사망 기록 다 넘어간 걸 어떻게 해서 다시 가져오란 말입니까? 권한도 없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결제를 했다고, 되겠습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결제를 했다고요? 이거 결제 아닙니다. 이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국가의 예정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니고요. 이첩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 제대로 가져오라고 인수한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넘어간 수사 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거 불법적인 짓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방위에서 김병지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니, 군령 태산인데 이렇게 군이 흔들리는 책임이 총체적으로는 장관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든 30일 날 보고받은 이후에 대통령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따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따로 이 문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 끝나고 구두로 재검토한 결과 오늘 언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럼 보고하니까 대통령 뭐라 하시던가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장관이야말로 항명죄예요. 대통령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간섭을 하면서 엄정히 수사 안 하려고 합니까? 엄정히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해병대에서 수사한 거를 장관님이 재검토하라, 또는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엿는 방법도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거예요. 동급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지만은 군령 태산인 장관이나 장관의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차관이 4번이나 전화해서 회유하고, 이러한 사항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장관님의 명령은 만약 보류한다 그러면 사령관한테 전화 한 번 하고 지시로 장관 지시사항 언제까지 보류할 것 됐으면 안 일어날 것을 구차하게 부사령관 불러서 설명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구차해요? 집단항명 수괴죄, 이건 누가 임무를 줬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서 3명을, 2명은 집단항명으로 걸고, 조금 지나니까 이거 아닌가 봐, 빡대기 때려치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2명을 피고인 자기에서 참고인으로 바꾸고,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이러세요? 얼마나 무리한 수사고 얼마나 불합리한 수사면 이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장관님은 사과하고 검찰에서는 군검찰은 사과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원님, 수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집단이라는 정황이 있어서 집단 항명으로 시작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판단해보니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독으로 보고, 그래서 항명으로 죄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명령체계는 군령 태산인데 하루가 만기에 바뀌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군을 믿습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공무가가 불안한 척 하는데 군이 테두리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관님이나 대통령실이나 초법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는지 알죠? 시키려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과 규정대로 한다니까 당에서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해유하는 정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대대장은 사단장 입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지요. 이 같은 군대의 기강으로 전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같은 날 경위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선제 핵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한 말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